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포천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김한수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업은요. 그 세간에 관심이 되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수업이에요. 지금 제가 기술 담당이기 때문에 기술 관련 수업을 보여드리지만 사실 그 중에 녹아들어 있는 에듀테크 도구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툴만 이용하고 내용만 바꾸면 각 교과에서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내용이 이거 우리 교과 게 아닌데라고 하시더라도 이 요소에서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재생 에너지를 주제로 삼았고요. 기술의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굳이 제가 이렇게 꼽은 이유는 일단 에듀테크를 이용하더라도 애들의 그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근데 그 요즘 뉴스나 이런 데서 원자재나 아니면 뭐 중국과 호주의 뭐 석탄 분쟁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애초에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현장 체험 학습 가면은 뭐 대관령 넘어갈 때 풍력 발전소를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에듀테크 도구를 참여형 수업을 해도 학생들이 그래도 좀 잘 따라오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 과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그 메인으로 삼았던 거는 신재생 에너지인데 사실 기술 교과 단원 중에 그 전에 화석 에너지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화석 에너지에 대한 내용은 애들한테 그 수업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에듀테크를 이용하거나 뭐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요소,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는 꼭 참여를 이끌어야겠다. 이런 부분을 골라 선택하시면 되지 모든 내용에서 다 이거를 쓰시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모든 내용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면 좋지만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에듀테크를 이용한다고 해서 뭐 강의식 수업을 하면 안 되고 뭐 에듀테크를 이용해야 된다는 분위기니까 뭐 강의식 수업을 지향해야 되고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저는 화석에너지 단원에서는요. 그 강의식 수업도 하고 그다음에 동영상 자료도 많이 보여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중점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참여형 에듀테크 도구를 많이 사용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학생들이 화석 에너지가 주입식 강의식으로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얻고자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기 위해서 제가 퀴즈를 한 6문제 정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도구는 퀴즈엔이라는 도구입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카웃이라는 도구를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카웃은 명령어가 영어로 되어 있고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글로벌 학생을 대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조금 학생들한테 어, 그 낯선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나 그다음에 뭐 아이콘 이런 게 다 약간 미국식처럼 돼 있어서 이게 학생들이 좀 거부감이 좀 있을 수 있어서 퀴즈엔이라는 한국 그 업체의 도구를 저는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 거 있지만 이 자세한 컨텐츠는 아실 필요가 없지만 뭐 어쨌든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석유를 정제했을 때 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 그래서 LPG와 LNG. 왜냐면 LNG 자체도 약간 천연가스인데 뭐 친환경적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걸 좀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좀 문제를 넣었고요. 그래서 퀴즈엔에서는 진위형 문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산 프로그램인 카웃과 비교하면 카웃은 유료를 결제하지 않으면 선다형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퀴즈엔은 물론 돈을 내긴 해야 됩니다. 뭐 무료는 아닌데 한 달간 무료로 써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요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고요. 어쨌든 요금을 내면 아니면 한 달간 사용할 때 모든 문제 유형을 다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이 문제 유형은 진유형이에요. 그래서 진유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 유형은 아까 진유형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원자력 발전도 또 설명을 했는데 왜 원자력도 요즘 되게 화두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게 왜 원자력을 좀 자세히 설명했냐면 맨 마지막에 제가 그 신재생 에너지 사이트를 만드는데 그때 약간 문제를 던집니다. 신재생 에너지 하지만 사실 실제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신재생 에너지가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근데 그거를 알려고 그러면 그래서 그게 요즘 힘들 것 같으니까 계속 강조되는 게 원자력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서 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퀴즈 문제는 초성 퀴즈입니다. 답은 여러분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좀 어렵긴 한데 감속제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을 학생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꼭 내용은 이제 그 뉴스를 보다 보면 또 학생들이 그 중국이랑 호주랑 최근에 석탄 갖고 엄청난 분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에 유연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학생들은 무연탄, 유연탄 잘 몰라요. 다 석탄인 줄 알지. 그럼 또 이런 문제를 저한테 평소에 질문을 많이 던져요. 우리나라도 석탄이 많다고 들었는데 왜 우리나라는 계속 자원을 수입하느냐? 그런 얘기 할 때 이제 사실 이게 다 연결 이런 걸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석탄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설명했었고 그 문제를 이제 그 순서 완성을 낸 겁니다. 사실 그 앞에 세 가지가 무연탄을 제외한 나머지를 유연탄에 부르는데 유연탄이 어떤 종류가 아니고요. 그 나머지 그 역청탄이나 그다음에 뭐 갈탄 이런 거 묶어서 부르는 걸 유연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유연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네, 순서 완성형이라서 그 탄소의 함유량 그러니까 탄소의 함유량대로 찍어서 순서를 나열하면 되는 문제 유형도 있고요. 근데 퀴즈에는 이런 문제 유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문제 유형을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선다형으로 계속하면 학생들이 문제를 예측을 해요. 그래서 찍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문제 유형 계속 바뀌면 그 조금 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께서 시험을 출제하실 때도 문제형을 뭐 그림 맞추기만 쭉 내거나 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지만 쭉 내지 않으시잖아요. 뭐 어떤 거는 뭐 그림이 중간에 있고 뭐 선지도 있고 막 이렇게 다 다르게 하듯이 저도 퀴즈엔에서 다양한 문제 유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문제 유형을 다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퀴즈 네 번째는 이제 그 이산화탄소,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인데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거에 대한 개념을 기본적인 토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했고 그거를 이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단답형으로 네, 제시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에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어봉 관련된 문제가 있었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제어봉을 뭐 조작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사고가 났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이것도 이제 퀴즈엔에서는 동영상 관련된 내용도 넣어서 문제에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을 좀 넣어서 이거 개념에 대해 설명하려고 이런 문제를 넣었고요. 또 초성 퀴즈, 문제 형식은 초성 퀴즈입니다. 마지막은 선생님들이 가장 익숙한 그 선다형 문제고요.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그 맨날 일본 얘기만 하면은 이제 일본 생선은 다 그 원자력에 뭐 오염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럼 우리나라도 위험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좀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가압수형 경수로고 그다음에 일본은 비둥수형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 이런 거 설명했던 내용을 이 선다형 문제에 녹여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석탄, 화석 에너지 관련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애들이 이제 저는 이제 학생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이해대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접해본 신재생 에너지가 뭘까라는 생각 때문에 퀴즈엔에 워드 크라운드라는 또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동일한 단어를 많이 입력하면 그 단어가 커지고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다양한 툴에도 많습니다. 뭐 외국산에는 뭐 멘티미터에도 있고요. 근데 퀴즈에는 이걸 애초에 기본적인 문제형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그 경험해본 신재생 에너지가 뭘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뭘까라는 게 좀 궁금해서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태양광.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천장체막 갔을 때 봤던 뭐 풍력. 그다음에 뭐 이순신급 장군 관련된 뭐 조류 뭐 이 정도는 나오는데 뭐 다양한 뭐 파력이나 뭐 해양 온도차나 뭐 이런 것들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해 정도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게 뭐랑 연관되냐면요. 이건 이제 퀴즈인 자체가 퀴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점수가 나오고 등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이 조사예요. 학생들이 직접 조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같은 조사 그 주제를 다 조사하면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가 있는데 이거를 조별로 조를 짜서 조는 제가 짭니다. 왜냐면 학생들의 그 개별화된 수준차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를 짜고요. 그 조원들이 선택할 주제가 있는데 앞에서 익숙한 주제가 있잖아요, 학생들이. 태양광과 풍력 이런 거 익숙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택하고 싶어 하는데 파력이나 뭐 해양 온도차 이런 거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선택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거 그 앞에 이게 복습이기 때문에 대충 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중에 등수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조원 중에 그 점수가 높은 그 조한테 선택권을 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런 퀴즈가 나오면
열심히 해요. 그런 거를 좀 유도하고자 그런 걸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높은 점수 1등이나 뭐 2, 3등한테는 이런 식으로 그 점수가 나왔을 때 퀴즈를 풀고 점수가 나왔을 때 주제 선택권을 줘요. 네, 아까 말했죠. 그 다양한 주제가 있었다고. 그럼 학생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다양히 자기가 어려운 거 하고 싶으면 연료 존재에 관심이 많으면 연료 존재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태양광이나 풍력을 많이 선택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런 걸 의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거 선택하기 전에 하나 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그 마인드마이스터라고 외국 프로그램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알마인드라고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학생들이 접속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뭐 한국 건 아니겠지만 가져오는데 이런 거 보여줘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범주하는 약간 뭐라죠 마인드맵이라고 하죠.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화석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범주가 되고 신재생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된다. 그중에 우리는 요거를 조사할 건데 하면서 약간 범위를 보여주는 거죠. 약간 범위를 보여주고 학생들은 그중에 뭐 지금 표시된 것들을 조사하게 될 거다. 초록색 깃발 돼 있는 거 요거를 조사하게 될 거고 이제 여기서 선택하면 된다 하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범주화 시킬 때 좋아요. 네,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일단 제시를 해주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모든 학생들을 그 점수를 대로 다 하면 또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퀴즈에 보면 화이트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캐치마인드 같은 좀 가벼운 활동을 통해서 그 나머지 그 선택 못한 그 우선권이 없는 학생들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랑 같이 참여해서 이거는 마치 좀 퀴즈앤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외국 프로그램 중에 패들렛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패들렛을 많이 써보신 분들은 그 퀴즈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보드 이런 걸 패들렛을 같이 쓰고 싶으신 분들은 퀴즈앤을 써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학생들이 이제 캐치마인드 이런 식으로 이게 답이 코너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너키처럼 하면은 이제 조사를 하고 넘어가면 이제 해서 하면 이제 맞춘 학생한테 우선권을 줘서 주제를 마저 선택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구글 문서인데 이제 구글 문서로 굳이 하는 이유는 구글 문서는 이제 동시 작업이 돼요. 선생님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체할 만한 한국 프로그램이 있긴 합니다. 한글과 컴퓨터에서 말랑말랑 키보드라고 새로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게 보급이 많이 안 돼가지고 조금 그 당장은 지금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애들이 좀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이미 구글은 좀 나온 지 됐고 애들이 익숙한데 왜냐면 이제 안드로이드 폰을 쓰다 보니까 구글 계정도 다 있고요. 근데 이제 한글 거는 이제 나와서 이제 앞으로 좀 발전해야겠죠. 앞으로 점점 대체하긴 할 건데 어쨌든 역할은 똑같습니다. 학생들이 공동으로 들어와서 공동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장점, 단점, 그 해당 선택한 신재생 에너지의 장점, 단점, 그다음에 발전 원리, 그다음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예를 학생들이 다 역할을 나누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그 학생들이 이제 무임승차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 꼭 자기 분야를 정하라고 해요. 뭐 4명이 종원이면 뭐 장점은 누가 하고 단점은 누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해서 역할을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하는 애가 자기 자신보다 좀 학습 의욕이 떨어지는 학생 때문에 그 조금 그 조바심을 느끼거나 문제 그런 걸 느끼면 여기에 보시면 구글에는 그 제한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상대방 거를 수정하진 못하지만 이렇게 바꿔보는 어떻겠다냐 제한하는 게 있고 댓글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거를 실제로 직접적으로 바꾸지 말고 왜냐면 바꿔주면 이제 무임승차 문제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댓글로 달거나 제안을 좀 해봐라. 그러면 선생님이 그 제안하거나 댓글을 단 걸 보고 네가 좀 더 열심히 했으니까 조별 점수한 다른 또 추가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학습 의욕을 높이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그 이제 이거 조사까지 다 끝냈으면 이제 다른 학생 왜냐면 주제를 그 학생들만 하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해서는 그 조원은 잘 알지만 다른 조원들은 태양광 조사 안 했으면 태양광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조금 알기 위해서는 발표가 필요한데 이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저는 이게 글로벌이긴 한데 이게 기반이 한국입니다. 알로라는 프로그램을 써요. 그 프로그램을 써서 약간 발표 자료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사실 이거를 쓰면 좋은 점은 선생님들이 그 모으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들이 구글 클래스룸 같이 모으는 그 툴을 따로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알로는 그 자체 안에서 프레젠테이션을 그 모아놓을 수 있는 이런 그
그 패들렛에 마치 선반 같은 기능이죠. 이거를 프레젠테이션별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아놓을 수 있고요. 어쨌든 또 다른 또 장점은 이 프레젠테이션 도구는 똑같은데 그 일반 뭐 PPT 선생님 많이 아시는 파워포인트 똑같은데 동시에 학생들이 접속할 수 있고 다른 점은 참여하는 학생들이 중간중간에 포스트잇 형태로 글을 그 좀 정형화된 형태로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발표하는 학생들이 약간 다른 학생들의 뭐 참여를 이끌어내거나 혹은 질문을 받을 때 좀 약간 좀 눈에 잘 보이는 형태로 포스트잇 형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발표가 좀 유연하다는 점, 좀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한국 그 기반의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그런 장점도 있어서 이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거를 많이 학생들한테 소개하는 편이에요. 이건 뭐 사용하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사용 방식은 구글 프레젠테이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글 맵스는 지금 한국 관련된 걸로 그 지도 관련된 프로그램 한국에서 나온 게 제가 많이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발전된 위치, 그러니까 이건 해양 온도차의 사례인데요.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그 지역 개발 조건이 달린 그런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이 있는 에너지도 있겠죠. 당연히 뭐 지열 발전인데 화산 활동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알려주고 싶은데 그냥 주입식으로 제가 알려주면 기억이 잘 안 남을 것 같아서 이건 해양 온도차입니다. 그래서 적도 지방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한테 이걸 여기에 제 마이맵스에 초대를 해서 실제로 이 발전하고 이거는 조사한 학생들한테 시킨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끝난 다음에 시키는 거예요. 해양 온도차 발전이 끝나면 제가 이런 활동 해보라고 하는 건데 그 학생들한테 이걸 실제로 하고 발전하고 있는 장소를 지도에서 찍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가 마지막에 보여줄 이 그림이랑 유사하게 나와요. 그래서 유사하게 나오니까 이제 나중에 학생들이 실제로 이 이론대로 발전소가 지어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지도를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패들렛에도 지도가 있고 다른 데도 다 지도가 있는데 이걸 굳이 이용하는 이유는 구글 마이맵스만 지도에 거리를 표시하거나 혹은 경로를 표시하거나 위치 표시는 다 할 수 있죠. 경로를 표시하거나 거리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한국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이걸 이용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트를 만드는데 제가 좀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정말 간단하게 지금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없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알려진 게 구글 사이트인데 그래서 구글 사이트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한테 혹은 일반 대중들한테 이 신재생 에너지를 소개한다고 하면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에 대한 사이트를 만들도록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문제를 던져요. 그걸 너무 빨리 끝낸 학생들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를 하면은 이미 완성된 자료를 집어넣으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어떤 조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던집니다. 네가 그 해당 조원들이 조사한 거를 실제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겠냐 그걸로 그런 질문 한번 더 던지고 그런 거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면서 이제 하는 거고 이거는 그 학생들이 태양광이 과연 그 진짜 대체할 수 있는가라고 했는데 결론은 그런 거였어요. 지금 여기가 수원이잖아요. 메드테크 여기 있는 데가 수원 땅 전체를 다 덮어야 됩니다. 수원 땅 전체를 다 덮으면 화석 그 휘발유랑 경유로 가는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신재생 에너지가 마냥 좋다고만 했는데 이게 하려면 제한적이 많구나. 많이 좀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거를 좀 학생들이 도출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사이트를 만들었던 거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잠깐 설명해 드릴 건 퀴즈에 대한 기능을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제가 끝마칠 건데요. 퀴즈엔 중에 선생님들이 그 패들렛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많이 알려져 있죠. 그게 선반이라는 기능이에요. 패들렛은 선반인데 퀴즈에는 그룹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똑같습니다. 퀴즈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패들렛의 선반의 기능도 똑같이 있어요. 물론 선반 말고도 그 퀴즈에서는 그룹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선반 기능 말고도 다른 형식도 있는데 그 퀴즈에도 다른 형식들이 많아요. 근데 그중에 제일 많이 쓰는 그룹을 사용한 거고요. 그걸 통해서 학생들한테 개인별로 자료를 쭉쭉쭉 모아가는 프로젝트 수업을 하기 용이해요. 저는 이거를 어떤 수업인 잠깐만 설명드리고 끝내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이제 가족의 유형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유형을 선택하고 자기가 미래에 필요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 뭐 아이가 둘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고 할머니랑 같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서 조사 좀 해보고 자기가 살 지역을 정해보고 그 다음에
방의 공간 구성 계획을 세워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스케치를 한 다음에 정교하게 평면도를 만들고 마지막에 그거를 실제로 우드락으로 제작해보는 수업인데, 이 수업 과정에서 옛날 같은 경우는 종이로 다 사진 찍어가지고 내고 막 이랬잖아요. 파일을 모으고 이랬는데, 이 퀴즈엔을 쓰면 이런 식으로 사진만 찍어두고 혹은 그 에듀테크만 이용하면 자료를 짝짝짝 모으면서 개인별로 모아가면서 다른 학생 것도 비교해보고 선생님도 평가하기 편하고 그런 식의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퀴즈엔에는 그 패들렛에 있는 기능이 똑같이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수업을 또 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네, 그래서 지금 되게 숨가쁘게 진행을 했는데 저는 이 정도로 해서 제가 그 했던 수업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